오늘의 영상, 수트를 무장하고는 몰아보기를 위해 2019년 업로드된 영상들과 통합되었습니다. 한밤중 농장의 창고로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행크. 그곳에는 트랙터 대신 거대한 전투용 로봇이 있었는데 이 거구를 이끌고 젖소들을 지나 그가 응시한 곳은 붉게 변하고 있는 보호막. 그곳에서 튀어나온 것은 곤충 같은 괴물들이었습니다. 괴물들이 소를 공격하는 동안 그도 응징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수에 행크도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내 베스가 귀뜸해줍니다. 다른 구역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스는 동네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행크가 집 앞의 괴물들을 마무리 짓고 간신히 젖소 한 마리만 구해 이동하던 그때 산 너머로 수십 개의 붉은 구멍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 데이터에 따르면 1000마리가 넘는 괴물들이 들이닥칠 것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벙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미 수백 마리의 괴물들을 가루로 만든 멜에게 베스가 지원 요청을 한 상황. 게다가 마을 곳곳에 설치된 무인 화기도 활성화되는데 이맘때쯤 3명의 조종사들은 붉은 구멍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면 더 많은 로봇들이 모여야 하지만 불안정한 통신망 때문에 3사람 외엔 전투 인력이 없었는데 그때 산 너머로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괴물들을 향해 3사람은 가능한 모든 화기를 이용해 총공세를 퍼붓는데 총알은 떨어져가고 결국 셋을 지나친 괴물들은 마을 중심부에도 도달하고 있는 상황. 베스가 후방에서 총알을 지원해도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 행크와 멜은 제이크가 장전하는 동안 버텨보기로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벙커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3사람만 도망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의 행크와 멜은 전투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희생양이 될 각오를 하는데 이때 제이크가 그들 사이로 뛰어듭니다. 제이크가 싸우는 동안 멜도 재장전을 끝내고 총알을 퍼붓는데 바로 이 순간 제이크의 화기가 파손되었고 기체에 달라붙기 시작한 괴물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의 로봇은 쓰러집니다. 완전히 파손되기 시작한 제이크의 로봇이었기에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데 Tell Helen. You tell her I died real good, okay? 제이크의 자폭과 함께 2사람은 생존하고 저글링들은 모두 녹아버리고 맙니다. No, I'm so sorry. 제이크의 사망에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 구멍에선 초대형 보스 괴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크와 멜은 파손된 로봇을 이끌고
어떻게든 괴물을 막아보려 했는데 시간 끌기밖에는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필 베스의 모니터실로 미처 쓰러뜨리지 못한 저글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제이크의 아내 헬렌이 총을 갈기는데 These things. 다른 한편 행크는 마지막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가 괴물의 입을 열어 제끼는 동안 베스가 포탄으로 갈겨버리는 것인데 You're too close! I can't hold it much longer. 기회는 단 한 번뿐인 상황에 Fire! 포탄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가까스로 평화를 되찾은 이들의 마을. 모두가 제이크를 기리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괴물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이곳은 외계에 위치한 새로운 인류의 터전입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미래. 돈을 받고 괴물들의 결투에 참가하는 소니의 프레데터 팀은 경기장에 자신들의 괴물을 담은 트럭을 이송시켜 놓습니다. 이들은 결투를 앞두고 경기를 주최한 대주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Arthur, their appearance fee. Might I have a peek? 그는 소니가 조종하는 괴물 카니보어를 보고 경의를 감추지 못합니다. Yes, he's magnificent. Yes, she is. 그런데 그가 소니에게 경기를 져준다면 우승 상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you to lose tonight's match? Fuck off. 소니도 그녀의 동료들도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이들은 절대 돈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A year ago, Sonny got snatched by an estate gang, and when they was done using her, they started cutting, slicing their marks into her flesh. Can you imagine that kind of pain, that kind of humiliation carved into her skin? A lifelong reminder of that day. So when Sonny steps into the pit, she's not fighting for pride or status, and certainly not for your fucking money. 그리곤 곧바로 사람들이 몰린 경기장으로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소니와 그녀의 동료들. 죽어야만 끝나는 괴물들의 싸움에서 상대편은 소니를 도발합니다. What a sweet little girl. You're going down. 그녀는 침착하게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You okay, man? 동료 엔지니어가 연결해 놓은 A링크를 통해 또 하나의 자신인 전투형 괴물에 정신을 이동시킵니다. Affinity link is booted, Sonny. You ready to get in there? Coming in on a hot winning streak. 완벽하게 괴물과 일체화된 소니가 무대에 등장하자 사회자는 그녀를 소개하는데요. 곧이어 소니의 카니보어와 전투를 하게 될 상대방도 링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상대 괴물 터보랩터. 드디어 두 괴물은 거액의 상금과 명예가 걸린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기술과 속도로 무장한 카니보어는 초장에는 터보랩터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위해 날카로운 송곳 형태의 꼬리로 공격하는 카니보어. 하지만 터보랩터는 순식간에 카니보어를 잡아 본인의 최대 장점인 타격기로 피해를 입히는데요. 그 순간 여러 개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카니보어의 꼬리. 카니보어는 손쉽게 터보랩터를 피해 뒤로 이동한 뒤 그것의 피부를 파고드는 꼬리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급소를 노리는 여러 번의 찌르기는 결국 터보랩터를 무릎 꿇게 만드는데요. 완전히 승부를 끝내기 위해 터보랩터의 팔을 뜯어버리는 카니보어. 그런데 쓰러진 터보랩터는 잘린 팔 안에서 뼈로 만들어진 칼을 드러내는데요. 순식간에 카니보어의 꼬리들을 자르기 시작한 터보랩터. 결국 카니보어는 터보랩터에게 잡혀 거대한 칼에 찔리게 됩니다. 경기장은 카니보어의 죽음으로 시합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카니보어는 날카로운 얼굴을 통째로 들이밀며 터보랩터의 몸을 뚫어버립니다. 결국 경기에서 승리한 카니보어. 그리고 경기장의 대주주는 그런 소니의 팀을 어두운 표정으로 응시합니다. 경기가 무사히 끝나고 나서 소니의 팀은 팀베이스로 돌아와서 쉬게 되었는데요. 소니는 경기장 대주주와 함께 있던 여성이 카니보어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몰래 걸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Can I help you? 그녀는 소니를 마주치자 당황한 듯 보였지만 호감을 드러내는데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여자는 소니를 대놓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이 키스를 시작하고 서로의 얼굴을 응시한 그때 소니의 턱은 여자의 손에서 튀어나온 것에 의해 뚫려버립니다. 이 상황이 재미있는 듯 나타난 대주주. 그는 소니의 승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복수를 하려던 것이었는데요. 여자는 쓰러진 소니의 얼굴을 내려쳐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 소니는 그럼에도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What are you? Just a couple bioware. 대화를 하던 중 소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 들리기 시작합니다. You're not in there. No. 알고 보니 소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몸은 그저 로봇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Those estate fucks have broken my skull. You wanna know my edge? Every time I step into that ring, I'm fighting for my life. 그녀의 본체는 바로 카니보어 그 자체였습니다. My edge. That fear of death. Do you feel it? Are you scared now? 우주선에서 눈을 뜬 시체에 가까운 남자.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당황한 그는 도대체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까지 초광속 차원 이동을 준비하는 오늘의 주인공 톰과 팀원들. Susie, you have our course? Course is plotted, locked, and loaded. Thank you very much. Might have found us a shortcut across the local bubble, too. Check this 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그들은 초광속 차원 이동을 가능케 하는 존재 아크엔젤에게 우주선의 조종 권한을 넘기고 인공 수면에 드는데요. Archangel Dispatch, this is Blue Goose. Wheel's yours. Be gentle with us. 다시 톰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정비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톰은 우주선의 경로를 설정하는 수지를 깨웠는데요. Come on, Susie, take care of Ray. Fuck me. 그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Where the hell are we? Still trying to figure that out. 선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우주의 어느 곳으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때 정비소의 문이 열리며 그레타라는 여성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Tom? Greta? 그레타와 톰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In the flesh? 그녀는 톰과 수지에게 아크엔젤의 오류 때문에 그들의 예정지인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먼 곳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Looks like Archangel Dispatch had a glitch in their syntax launch Such patterns. bullshit! 우주선의 경로를 설정하는 수지는 항로의 기록을 보려 했지만 I need to see the ship's logs and the data record. 약해진 신체 상태 때문에 기절하게 되는데요. 톰은 수지를 다시 인공수면 상태에 들게 하고 We'll let the engineers check out your ship. 기술자들이 정비소에서 우주선을 살펴보는 동안 잠시 그레타와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톰이 술 한잔을 하며 우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레타는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데요. You like the view? 4년 전 썸을 타는 관계였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끝낸 톰은 다시 지구에 귀환하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레타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지구로부터 15만 광년이 떨어진 곳에 온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구와는 다르게 흐르는 이곳에서는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구는 이미 수백 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How long were we in our tanks asleep? In subjective time, only a few months. But several hundred years have passed back home. 즉 톰과 팀원들은 수백 년을 날아서 이곳까지 온 것이었는데요. 그레타는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You might as well be telling me I'm dead. 분노한 톰은 곧바로 잠들어 있는 수지를 다시 깨우러 가는데요. 그는 수지에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을 묻습니다. Those pricks on Archangel. In dreams. Dreams like what, Susie? 그런데 수지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이 정비소에 도착하고 나서의 일들 뿐이었는데요. Like this. 게다가 그녀는 바로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그레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You met her before, remember? That's not Greta. You got tank sickness, Susie. What's going on, Tom? Relax. 톰과 수지가 서로를 이상하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수지는 그레타를 공격하려 하는데요. Look at her, Tom. 수지는 그레타의 목에 피를 냈지만 그레타가 그녀에게 안정제를 놓았고 수지를 다시 인공수면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We'll try again later, Tom. As many times as it takes. 톰은 다시 방으로 와서 그레타와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지의 공격으로 목에 상처가 났던 그레타는 어떠한 상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한 그레타였기 때문에 톰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You're not really Greta.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You're... well, still in your tank. Still asleep. 그레타가 밝힌 진실은 톰이 눈앞에서 보고 느끼고 듣는 이 상황이 사실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No, stop that. 톰은 괴로워하며 이제 모든 진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Or what are you? I care for all the lost souls that end up here. 그리고 톰이 진짜로 눈을 뜨자 그는 폐허가 된 지 오래인 우주선이었는데요.
바로 앞에는 시체가 되어 뼈와 가죽만이 남은 죽은 지 오래된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Hello, Tom. 그리고 멀리서 톰을 부르며 나타나는 괴상한 존재는 그가 이제껏 그레타라 믿었던 처음 보는 형상의 외계인이었습니다. 과연 톰은 어떤 세계에 오게 된 것일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러브, 데스 앤 로봇의 독수리 자리 너머입니다. 시베리아의 깊은 숲. 공산군들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한 마을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어떤 존재들에게 몰살되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총 47명의 사망자들과 사지만 남은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A small group attacked last night, then headed back the way they came. Headed back for their barrel. I believe so, sir. 이들은 마을에서 필요한 물자를 챙겨 이 마을을 공격한 무리들을 추적하려 하는데요. We will track and destroy these monsters. I fear the teams are too far apart. We cannot support each other if we encounter too many of them. 1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지만 중위는 윗선의 지원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nd the planes we requested. The Air Force is busy with the Germans besieging Stalingrad. 이들은 괴물들의 자취를 쫓아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돌과 나무를 뚫고 열기가 올라오는 저주받은 땅을 지나 괴물들의 본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격수의 공격을 시작으로 괴물들은 공산군의 위치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괴물들에게 총알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수의 사상자들이 나왔지만 다행히 그들은 이 지역의 괴물들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요. 전투 후 시신을 수습하던 대원 중 한 명은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아군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Comrade Lieutenant! What is it? A body. One of ours. 시체와 함께 있던 노트를 통해 그가 그리신 소령이자 비밀 경찰로 활동했던 것이 밝혀지는데요. Secret police. 그는 하데스라고 불리는 작전에 투입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In November 1919, after the White Army was forced to retreat. 하데스 작전의 목적은 코라크족이라는 집단의 미신을 밝히는 작전이었는데요. His assignment was to perform a certain black magic ritual. 비수를 부릴 줄 알았던 그리신 소령은 코라크족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었고 그들이 벌이는 흑마술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공산군을 위해 싸워줄 악마를 깨우는 주술을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깊은 지하에서 구울이라는 괴물들을 깨웠고 그들은 닥치는 대로 인간들을 학살했습니다. We must take this information to our superiors. 공산군을 도와주기는커녕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깨웠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이를 비밀 임무로 치부해버리고 구울들의 등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구울들을 박멸하는 작전도 대규모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위는 소규모 팀원들을 이끌고 설산으로 이동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 ghoul barrel that big, Lieutenant? 그리고 이동 중 그들은 구울들이 살아가고 있는 통칭 구울들의 무덤을 발견하는데요. Time to earn your pay. Of course, comrade. 이 무덤만 제대로 처리한다면 전투할 필요도 없이 그들을 매몰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대원들 중 폭탄 설치 전문인 포고딘이 투입됐는데요. 포고딘을 포함해 총 2명의 부대원들은 구울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폭탄 설치를 시작합니다. I can hear them coming. 그런데 인간들이 무덤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한 구울들은 점점 몰려드는데요. One more wire. Too many of them. What's the order? 그들은 다가오는 구울들을 눈앞에 두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Next time you do it.
그리고 두 사람이 복귀하는 동안 폭탄은 무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무덤은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고 결국 폭탄에 무너진 집안 아래로 부대원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덤이 무너진 뒤에도 수많은 구울들이 생존해 언덕 위의 부대원들을 공격할 태세를 취했는데요. 중위는 대원들 중 가장 어린 소년을 불러 상관에게 자신들의 좌표를 전달하고 공중 폭격을 요청할 것을 명령합니다. Tell him to bomb this place into scorched rubble. Father, please. That is an order. Ride like hell and don't look back. 그렇게 소년을 보낸 부대원들은 고작 5명의 병력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구울들과의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We die here. It has been an honor. 한 명 한 명 압도적인 구울들의 숫자에 부대원들은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늘 소개해드린 4개의 에피소드들은 모두 2019년에 넷플릭스에서 야심차게 공개한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 러브, 데스,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 작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딱 4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의 영상 속 4개의 작품들은 기존의 B맨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새 작품과 새로 추가된 수트로 무장하고 에피소드를 통합한 영상입니다. 이 4개를 포함한 총 18개의 단편 시리즈 중 가장 긴 에피소드가 17분, 가장 짧은 에피소드는 무려 6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데 이 18개를 다 합쳐도 총 시간이 3시간 42분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하루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4 작품들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최대한 추려본 것인데 이 외에도 더 잔혹하고 적나라하며 심지어 철학적이기도 한 에피소드도 있으니 웬만하면 골라보지 마시고 18개 모두를 시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러브, 데스, 로봇은 2019년 무려 5개의 에미상을 수상받았는데 데드풀의 감독 팀 밀러와 나를 찾아줘, 하우스 오브 카드, 파이트 클럽 등 명작들을 남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을 필두로 전 세계의 수많은 감독들과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참여해 완성한 시리즈입니다. 3D로 완성되어 실사인지 애니메이션인지 착각할 수준의 작품들부터 내용 하나도 모르고 비주얼만 봐도 보고 싶게 만드는 작품들까지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시리즈입니다. 네 번째, 러브, 데스, 로봇의 대표적인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짧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정말 설득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러닝타임을 2시간씩 줘도 불필요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시간 낭비하는 영화들이 태반인데 러브, 데스, 로봇의 대표작들은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거나 아예 이름 빼곤 상세 정보를 주지 않고도 그들의 행동이나 말투 등으로 관객들에게 직관적인 인상을 주며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도 그들의 뒷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지게 하는 매력이 넘칩니다. 개인적으로 러브, 데스, 로봇은 블랙미러, 하우스 오브 카드, 보디가드, 다크 등 넷플릭스 명작 반열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못 보셨다면 이번 연휴 때 몰아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86만 10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합류해 재미있는 영상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